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비타민을 드시고 홍삼도 빠지지 않고 챙기십니다. 영양제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식사도 제법 잘 하십니다. 그런데 오후만 되면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겁습니다. 소파에 앉으면 일어나기가 싫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잔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게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전남 순천에 사시는 이정임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올해 69이십니다. 유치원 선생님으로 30년을 일하셨습니다. 아이들 밥 챙기고 노래 가르치고 뛰어다니셨으니 체력에는 자신이 있으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나름 관리를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현미밥에 된장국, 채소 반찬, 과일까지 영양제도 꼬박꼬박 드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몸이 달라졌다고 하십니다. 아침을 든든하게 드셔도 10시만 되면 팔다리에 힘이 쭉 빠진다고요. 손주가 놀러 왔는데 공원에 같이 나가기가 버거웠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아이들과 술래잡기도 했는데 지금은 벤치에 앉아서 지켜보기만 합니다. 속으로 생각하셨답니다. 아, 나도 이제 정말 늙었구나. 병원에 가셨습니다.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수치는 대부분 정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드시면 원래 그렇습니다. 이정임 어르신은 그 말이 제일 서운하셨다고 합니다. 원래 그런 거라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나이 탓이라는 말. 그 말 참 억울합니다. 오늘 저는 그 말에 정면으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이유가 따로 있고 그 이유를 알면 해결 방법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수사입니다.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범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용의자가 여럿 있습니다. 하나씩 조사하겠습니다. 어떤 놈은 공범이고 어떤 놈은 무혐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주범이 드러납니다. 그 주범을 잡는 도구가 냉장고 안에 있고 동네 약국에 있습니다. 복잡한 것 없습니다. 함께 가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용의자입니다. 잠입니다. 잠을 못 자면 피곤하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밤에 잘 못 자니까 피곤한 거야. 그런데 이상합니다. 7시간, 8시간을 주무셔도 아침이 개운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몸이 무겁습니다. 이것은 잠이 주범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수면 분야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우리 몸에는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자연스럽게 각성도가 떨어지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생체 시계가 만들어내는 현상입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몸이 오후에 한 번 속도를 낮추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때 졸음이 오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커피를 마신다는 것입니다. 오후에 마시는 커피가 그날 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다음 날 더 피곤합니다. 또 커피를 찾습니다. 악순환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잠은 용의자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단독 범인이 아닙니다. 공범 정도로 보면 됩니다. 진짜 주범은 따로 있습니다. 계속 수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것입니다. 물입니다. 물이라고요? 네, 정확히 말하면 우리 몸속 수분이 부족한 상태, 만성적인 가벼운 탈수입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지 않으니까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목마른 느낌 자체가 줄어듭니다.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에 갈증 감각이 거의 40% 가까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몸은 물이 필요한데 뇌에서 목마르다는 신호를 제때 보내지 않는 겁니다. 경보기가 고장난 것과 같습니다. 불이 나고 있는데 경보가 안 울립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분들 중에 하루에 물을 3잔도 안 드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가벼운 탈수가 몸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체중의 1%만 수분이 빠져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로감이 확 올라옵니다. 2%만 빠지면 인지 능력이 25%까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충분히 안 마시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드셔도 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영양소를 세포까지 전달하는 속도가 뚝 떨어집니다. 물 부족도 범행에 가담한 공범입니다. 하지만 역시 단독 주범은 아닙니다. 다음 용의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입니다. 혈관입니다. 여러분, 집이 오래되면 수도관에 뭐가 생깁니까? 물때가 끼고 녹이 슬고 관이 좁아집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이 가늘게 나옵니다. 힘이 없습니다. 우리 혈관도 나이가 들면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혈관 안쪽 벽에 군더더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혈액이 흐르는 통로가 좁아집니다. 이것이 무슨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드셔도 혈관이 좁으면 세포까지 전달이 안 됩니다. 8차선 고속도로를 2차선으로 줄여놓은 것과 같습니다. 도로에 차가 꽉 막혀서 배달이 안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려면 마그네슘이라는 미네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열쇠가 있어도 돌려주는 손이 있어야 문이 열리듯 마그네슘이 에너지 활성화를 돕습니다. 그런데 63 이상 상당수가 마그네슘이 부족합니다. 음식의 마그네슘 함량이 예전보다 줄었고 나이 들면 장에서 흡수력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재료는 왔는데 조립 도구가 없는 겁니다. 혈관도 마그네슘도 범행에 가담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진짜 주범은 아닙니다. 이들을 조종하는 배후가 있습니다. 드디어 진짜 주범이 등장합니다. 우리 몸 안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이름은 타우린입니다. 타우린이라는 말이 낯설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미노산의 한 종류입니다. 혈관을 넓혀주고 세포를 보호하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돕는 물질입니다. 이것이 왜 주범이냐고요? 대규모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타우린이 나이가 들면서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와 비교하면 거의 80% 가까이 감소합니다. 열의 8이 사라진 겁니다. 잠깐,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수면 시간이 짧은 분들은 타우린이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6시간 아래로 주무시는 날이 잦으신 분들, 우리 몸이 타우린을 스스로 만드는 능력이 23% 추가로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나이 때문에 80% 줄고 수면 부족으로 또 줄어드는 겁니다. 새로운 사실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우린은 잠을 잘 자게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흥분하는 신경세포를 가라앉혀서 잠을 깊게 만들어줍니다. 깊은 잠을 자면 우리 몸이 밤사이에 타우린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좋은 순환입니다. 반대로 타우린이 부족하면 잠이 얕아지고 또 타우린이 줄어드는 나쁜 순환에 빠집니다. 첫 번째 용의자 잠이 공범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경기 안산에 사시는 강태호 어르신, 올해 72이십니다. 몫으로 40년을 일하셨습니다. 퇴직하시고 손주들과 놀아주시는 것이 낙이셨는데 2, 3년 전부터 오후만 되면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고 싶다고 하십니다. 손주가 같이 놀자고 하면 미안한 마음에 억지로 일어나시는데 몸이 안 따라줬습니다. 이분도 나이 탓이 아니었습니다. 타우린 부족에 2가지가 더 겹쳐 있었습니다. 그 2가지가 뭐냐면요. 우리 몸속에 숨어있는 2명의 공범입니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첫 번째 공범, 만성염증입니다. 여러분, 염증이라고 하면 다친 곳이 빨갛게 붓고 아픈 것을 생각하시죠? 그것은 급성염증이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아프지도 않고 부어오르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 구석구석에서 아주 낮은 수준으로 불이 타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미세한 염증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학계에서는 이것을 나이와 염증을 합친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이 미세한 염증이 에너지를 잡아먹습니다. 우리 몸이 이 잔부를 끄느라 면역세포를 계속 보내고 자원을 소모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에너지가 줄줄 새고 있는 겁니다. 집의 수도가 어딘가에서 방울방울 새고 있는데 어디서 새는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수도 요금만 계속 올라갑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미세염증이 높은 사람은 피로도가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원인 불명의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어르신들의 혈액을 검사해보면 염증 수치가 높은 경우가 상당수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타우린이 이 미세 염증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타우린이 줄어드니까 염증을 잡아줄 소방관이 부족해진 겁니다. 불은 계속 타고 소방관은 모자랍니다. 두 번째 공범, 근육 감소입니다. 여러분, 50세가 넘으면 매년 근육이 1에서 2%씩 줄어듭니다. 70세가 넘으면 속도가 더 빨라져서 3%씩 줄기도 합니다. 근육이 줄면 왜 피곤해지느냐고요? 근육세포 안에 에너지를 만드는 작은 발전기가 있습니다. 근육이 줄면 이 발전기 수가 줄어듭니다. 전력 생산 시설이 하나둘씩 문을 닫는 것과 같습니다. 도시에 공급되는 전기가 줄어드니 곳곳에서 정전이 나는 겁니다. 강태호 어르신이 오후만 되면 다리에 힘이 빠지시는 것, 이분의 허벅지 근육이 목수 시절의 절반 가까이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근육 안에 에너지 발전기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타우린이 이 발전기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장난 발전기를 치우고 새 발전기가 들어설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타우린이 줄면 고장난 발전기가 치워지지 않고 쌓입니다. 새 발전기가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에너지 생산이 더 떨어집니다. 자, 여기서 전체 그림이 보이시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치는 것은 한 가지 원인이 아닙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타우린이 줄어들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둘째, 미세 염증이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셋째, 근육이 줄면서 에너지 생산 시설 자체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더 악화시키는 방아쇠가 있습니다.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나이에 스트레스가 없겠습니까? 자식 걱정, 손주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걱정이 꼬리를 뭅니다.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나옵니다. 이 호르몬이 동시에 세 가지 일을 합니다. 타우린을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빼냅니다. 잠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타우린, 마그네슘, 수면.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피로의 삼각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한쪽이 무너지면 나머지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고쳐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영양제 하나를 드시고 변화가 없다고 포기하셨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만 보충해서는 삼각형이 복구가 안 됩니다. 전체를 함께 잡아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우리 세대는 참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좀 안 좋아도 그냥 버텼습니다. 아프면 아픈 채로 일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가정 챙기느라 내 몸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고 여유가 조금 생겼는데 이제 좀 내 몸 챙기려 하니까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치는 것이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해결책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해결책의 핵심은 두 가지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타우린과 달걀 노른자입니다. 따로 드시면 효과가 약합니다. 함께 드시면 시너지가 납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달걀 노른자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노른자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손을 저으십니다. 콜레스테롤 때문이죠.
우리 세대는 수십 년 동안 그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2019년에 대규모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 한두 알의 달걀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먹는 콜레스테롤과 피 속 콜레스테롤은 별개입니다. 간이 자체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지혈증이 심하신 분은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정상 범위에 계신 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노른자 안에 뭐가 있습니까? 레시틴이 있습니다. 인지질이라는 자연 포장지에 쌓인 형태입니다. 약국 보충제의 콜린보다 장에서 흡수가 3배 가까이 빠릅니다. 비싼 보충제를 따로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노른자에는 또 콜린이 있습니다. 뇌에서 기억과 집중에 중요한 전달 물질을 만드는 원료입니다. 기억력 걱정되시는 분들, 이것을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마세요. 대규모 추적 연구에서 달걀을 꾸준히 드신 분들의 인지 기능 점수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16년 추적 결과입니다. 비타민 D도 들어있습니다. 뼈 건강에 필수적이고 특히 갱년기 이후 여성분들께 중요합니다. 레시틴은 또 혈관 안쪽에 붙어있는 지방 찌꺼기를 분해해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타우린이 혈관을 넓혀주고 레시틴이 그 안을 청소해줍니다. 넓히고 청소하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함께 드셔야 하는 겁니다. 타우린만 드시면 혈관이 넓어져도 그 위를 달릴 영양소가 부족합니다. 고속도로를 뚫었는데 화물차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달걀 노른자의 영양소가 그 화물차 역할을 합니다. 한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타우린을 단독으로 드신 분들은 활력이 두어 시간 남짓 이어졌습니다. 반면 노른자와 함께 드신 분들은 7시간 넘게 활력이 이어졌습니다. 3배 가까운 격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 드시느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3단계입니다. 첫째, 달걀을 냉장고에서 미리 꺼내 두십시오. 적어도 30분 전에요. 차가운 달걀을 바로 쓰시면 소화 효소가 제 기능을 못합니다. 실온에 두셔야 영양소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하나 꺼내서 식탁 위에 올려두세요. 세수하고 밥 드시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납니다. 둘째, 달걀을 깨서 노른자만 컵에 담으십시오. 흰자는 따로 빼세요. 흰자 속에 비오틴이라는 중요한 비타민의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흰자는 계란말이에 넣으시거나 국에 풀어 넣으시면 됩니다. 낭비가 없습니다. 셋째, 약국에서 파는 피로 회복음료를 반만 부어주시고 1분 동안 쉬지 않고 저으세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노른자의 지방 성분과 음료의 수용성 성분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분리된 채로 마시면 장이 각각 따로 처리하느라 흡수율이 뚝 떨어집니다. 매끄럽게 크림처럼 섞이면 나머지 반을 붓고 살짝 더 저어서 드십시오. 고소하고 부드럽습니다. 언제 드시면 좋냐고요?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시간대가 우리 몸의 각성도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때입니다. 이때 드시면 오후 내내 활력이 유지됩니다. 커피 대신 이것으로 악순환을 끊으시는 겁니다. 혈압약이나 혈액순환 관련 약을 드시는 분이 계시면 꼭 들어주십시오. 타우린은 혈관을 넓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압약과 함께 드시면 혈압이 예상보다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2주 동안은 일주일에 2번씩 혈압을 재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수치가 안정적이면 그냥 드시면 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은 주치의와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자, 이 조합과 함께 3가지를 더해 주시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하나, 식사 순서를 바꿔보십시오. 이것은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채소를 먼저, 단백질을 그 다음에, 밥을 마지막에 드시는 겁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 순서를 지킨 그룹에서 식후 혈당이 반대 순서로 드신 그룹보다 거의 절반 가까이 낮게 올라갔습니다. 같은 음식인데 순서만 바꾼 겁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식후에 눈이 감기는 것이 줄어듭니다. 둘, 밤 11시 이전에 누우십시오. 우리 몸에서 손상된 세포를 고치는 호르몬이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나옵니다. 이 시간에 깨어 계시면 수리팀이 일을 못합니다. 한 연구에서 밤 10시 이전에 주무신 그룹이 자정 이후에 주무신 그룹보다 아침 피로도가 38% 낮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잠이 부족하면 타우린이 더 빨리 줄어듭니다. 일찍 주무시는 것은 타우린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셋, 하루 30분 천천히 걸으십시오. 헬스장 가실 필요 없습니다. 동네 한 바퀴면 충분합니다. 걸으면 세포 안에 에너지 발전기가 자극을 받습니다. 타우린과 노른자로 발전기 성능을 높이고 걷기로 발전기 수를 늘리는 겁니다. 한 연구에서 하루 30분 걷기를 12주간 한 60대 이상 그룹에서 피로도가 43% 줄었습니다. 약이 아닙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두 발로 걷는 것뿐입니다. 처음에는 15분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마그네슘, 따로 비싼 보충제를 사실 필요 없습니다. 시금치, 부추 같은 짙은 녹색 채소에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도 좋습니다. 된장에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 밥상에 이미 있는 것들입니다. 다만 한 가지, 채소를 삶으실 때 물에 너무 오래 넣지 마십시오. 마그네슘이 물에 녹아 빠져나갑니다. 살짝 데치시거나 볶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용의자로 탈수를 말씀드렸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드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십시오. 찬물은 위장에 자극이 됩니다. 미지근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식사 1시간 후에 한 잔. 이렇게 식사 때마다 앞뒤로 한 잔씩 드시면 하루에 종이컵 6잔 이상이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면 혈액이 묽어지고 흐름이 좋아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타우린과 노른자의 영양소가 세포까지 더 잘 전달됩니다. 물은 공짜입니다. 부엌에 가시면 바로 있습니다. 손주가 있으신 분은 산책을 같이 하세요. 건강도 챙기고 손주와 추억도 만들고.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찾은 범인을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피로의 진짜 주범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조용히 사라지는 타우린이었습니다. 타우린이 줄면 혈관이 좁아지고 세포 에너지 발전기가 고장나고 잠의 질이 떨어지고 염증을 잡아줄 소방관이 부족해집니다. 거기에 공범들이 가세했습니다. 만성 탈수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었고 근육 감소가 발전소를 줄였고 미세 염증이 에너지를 줄줄 새게 했고 마그네슘 부족이 에너지 활성화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해결책을 다시 정리합니다. 타우린과 노른자를 함께 드시고 식사 순서를 바꾸고 11시 이전에 주무시고 30분 걷고 시금치와 견과류를 챙기시고 물을 종이컵 6잔 이상 드십시오. 이정임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순천에 사시는 이 어르신, 딸이 이 방법을 알려드렸다고 합니다. 처음 사흘은 별 차이를 모르셨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오후에 커피를 안 찾게 되셨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아침에 알람 없이 눈이 떠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 달이 넘으니 손주랑 공원에서 산책을 하실 수 있게 되셨답니다. 벤치에 앉아서 지켜보기만 하시던 분이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수십 년 살아온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달걀 노른자와 피로회복, 음료 조합 하나만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 해보시고 몸이 달라지는 것이 느껴지면 그때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또 일주일 후에 걷기를 추가하세요. 하나씩이면 됩니다. 한 건강증진센터 자료에 따르면 습관을 한 번에 하나씩 추가한 그룹이 6달 후에도 유지하는 비율이 73%였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개를 시작한 그룹은
19%에 그쳤습니다. 이것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치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드시는 약이 있으시면 절대 끊지 마십시오. 건강한 생활 습관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치의와 정기적으로 소통하시면서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시면 더 좋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버텨낸 분들입니다. 자식 키우느라 가족 챙기느라 우리 건강은 언제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손주들에게 건강한 모습 보여주세요. 동네 모임에서 가장 활기찬 분이 되세요. 자식들이 엄마 아빠 걱정을 덜하도록. 그것이 우리가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만성 피로로 힘들어 하시는 분께 알려주십시오. 우리 함께 건강해지는 것. 그것이 살아가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녁 냉장고에서 달걀 하나를 꺼내 식탁에 올려두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내일 오후 그 달걀 하나가 여러분의 오후를 바꿔줄 겁니다. 우리 모두 내일 아침 조금 더 가뿐하게 눈을 떠봅시다. 그 시작이 달걀 하나와 물 한 잔입니다.